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공적인 말하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중에 사회적인 말하기라고 할까요? 지난 시간에 무슨, 사과하고 무슨 부탁하고 이렇게 개인적인, 사적인 말하기에 가깝다면 오늘은 이제 그런 공적인 말하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크게 보면 저는 한 네 부류의 공적인 말하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발표하고 뭐 연설하는, 이거는 이제 일대 다 대응이죠. 여러 사람 앞에 서서 말을 하는 경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회의, 토론, 이런 말하기. 그거는 같이 앉아서 어떤 n분의 1로 말하는 경우죠. 이게 뭐 단순히 회의 토론만이 아니고, 여럿이 앉아서 대화하는 자리, 이런 것도 이제 포함이 되죠. 친구들과 여럿이 앉아서 같이 밥을 먹으며 대화한다든가, 뭐 차를 마신다든가, 이런 걸 포함해서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보고, 또 어떤 1대1 상하관계 또는 에서의 어떤 대화, 주로 직장에서 많이 하는 건 이제 보고죠. 아래에서 위에 말하는 거. 그리고 동료 간에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것도 공적인 대화 1대1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침묵입니다. 이게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어떤 모임 같은 데서 해야 될 말의 전부죠. 전부인데, 첫 번째 연설 발표, 이 부분에서 저는 이제 쭉 연설문 쓰는 일을 해왔는데, 발표는 발표하고 이런 강의나 이런 것에 차이가 뭐 있겠죠. 있는데 뭐 다르면서도 좀 뭐 같은 맥락입니다. 강의나. 그러니까 저는 처음 발표가 기억이 생생한데, 일종의 발표의 데뷔를 대통령 앞에서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취임하시고 그렇게 많이 안 됐을 때인데, 제가 여의도에서 점심을 누구랑 같이 설렁탕을 먹고 있었는데, 그때 연락을 받았어요. 대통령께서 며칠 날 한번 발표를 하라고 그러신다. 광복절 경축사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일종의 발제 발표, 이걸 하라고 뭐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발표를 하라고 해서, 제가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놨습니다. 이 숟가락을 놨다는 것은 이제 청와대를 떠나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저는 학창 시절뿐만 아니라 기업에 다닐 때도 조별 토론 같은 걸 하면, 일단 토론 그 자리에서 발언하는 것도 어려웠고요. 그거 끝나고 누군가가 대표로 토론 결과를 발표하잖아요. 그건 거의 불가능했고요. 그래서 늘 서기를 했거든요. 정리해서 발표할 사람에게 주는 그런 걸 했는데, 대통령 앞에서 발표라니요. 저한테는 그건 뭐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근데 막상 그만둬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니까, 그래?
어차피 뭐 여기 떠나면 다시는 못 볼 분들인데, 내가 뭐 수석이나 뭐 이런 분들 뭐 길에서 마주칠 일도 없는데 그냥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나갈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걸 다 외웠습니다. 외워가지고 그 발표 장소에서는 사람을 안 보고요, 천정을 보고 그냥 외운 걸 쭉 얘기했어요. 제가 느끼기에도 분위기가 좀 이게 뭐 굉장히 애매한 분위기라는 걸 느꼈죠. 듣는 사람은 오죽했겠어요? 제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제가 좀 심각한 무슨 병이 있구나. 제가 말하는 애는 아니구나. 그냥 글을 쓰는 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 뜨악했다고 하나요? 제 발표가 끝나고 대통령도 잠시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질문 있으면 하세요. 그런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발표를 제가 이제 발표하고 나서 한편으로는 저도 뻘쭘했는데, 한편으로는 내가 뭔가를 하나 해냈구나 하는 생각이 있었죠. 그게 이제 그 뒤로 제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출발점이었고요. 어떤 계기였습니다. 결정적 계기였죠. 그 다음부터는 그보다 힘든 발표나 그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표나 연설이나 이제 연설은 좀 설득 쪽에 비중이 더 있는 거고요. 발표는 설명에 좀 가까운 거죠. 결국 저는 그 설명과 설득으로 말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조직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뭐 동창회라든가 친구 모임에 가서도 일어서서 한마디 하는 경우 있어요. 그것도 연설이죠. 세 가지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해야 되는 말,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말. 그건 뭐 발표도 비슷하고요. 해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뭐 어떤 그 모임이면 일단 만나서 뭐 반갑다, 또 뭘 축하하기 위해서 만났으면 뭘 축하한다, 이런 말은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듣고 싶은 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표 같으면 궁금해하는 내용을 듣고 싶을 테고요. 연설 같은 경우는 소위 이제 듣고 싶은 말들이 뭐 축하일 수도 있고 또는 칭찬일 수도 있고 또는 뭘 해주겠다는 어떤 지원 의사 표명 이런 거일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듣고 싶은 말들이 있죠. 이 듣고 싶은 말들은 이제 대통령 연설이나 뭐 회장 연설을 준비할 때는 결국 청중들한테 이제 취재를 해야 됩니다. 그 말을 듣게 될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 듣고 싶은가. 그런 게 있고, 아까 이제 해야 되는 말 같은 경우는 그 행사 주최 측이 잘 알고 있고요. 그 행사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이런 말은 해줘야 된다는 거를 알 수 있고, 하고 싶은 말은 결국 뭐 자기 얘기죠. 자기의 어떤 스토리가 일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자기의 어떤 가치관이나 철학을 말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잘 아는 내용, 그런 내용, 자기 분야 이런 얘기가 곁들여질 수 있고, 결국 그 자기가 하고 싶은 말에서는 메시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자기의 전하고자 하는 꼭 전하고자 하는 그런 게 한마디 정도는 이제 들어가고, 그게 그 자기 연설의 주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 세 가지를 생각하고 뭐 연설을 하고 발표를 저는 이제 준비를 늘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설명, 설득을 말씀드렸는데요. 설명은 이런 거죠. 비유, 예시, 비교, 이런 걸
이런 수단을 통해서 설명을 하죠. 근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지하철에 관해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지하철에 대해서 지하철은 뭐 지옥철이다. 이런 식으로 뭐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볼 수도 있고요. 또 콩나물 시루 같은 거에 비유할 수도 있고요. 비유가 좋은 건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죠. 그러면서 지하철의 어떤 모양 같은 게 이제 그려지는 거고, 또 다른 회사, 다른 나라 지하철들과 비교할 수도 있죠. 유럽의 지하철은 어떤, 또 우리 지하철을 1호선, 2호선, 뭐 3호선 이렇게 분류하고 구분해서 비교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지하철에서 일어난 어떤 일화나 어떤 사건, 사고 이런 걸 소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하철을 설명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지하철의 어떤 역사적 연원, 언제 처음에 지하철이 만들어져서 이런 것도 하나의 설명의 요소가 될 테고요. 그래서 각종 비유라든가 비교, 분류, 사례, 예시, 이런 것들, 이런 또 통계도 지하철을 설명하는 요소가 되겠죠. 하루 일일 이용객이 얼마나 되고, 연간 몇 명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이런 통계, 수치, 이런 것도 이제 설명을 잘 하려면 이런 요소들을 두루 이제 갖춰야 되는 거죠. 설득은 여러분들이 언제 설득이 잘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신에게 어떤 이런 이익이 있거나 이걸 안 했을 때 어떤 손해가 있다고 할 때 설득되겠죠. 또 명분이 뚜렷할 때도 이제 설득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설득은 충분한 근거를 갖추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자기한테 어떤 판단권이, 그 결정권이 주어졌을 때 설득이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근거를 제시하고 이런 것은 이 설득을 하려는 사람이 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예쁘다는 결론, 판단을 하게 만들려면 그 사람 코가 어떻게 생겼고 눈이 어떻게 생겼고 이런 근거를 대는 것을 이제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근거를 대겠죠. 그렇지만 그걸 설득당하는 입장에서는 자기가 판단했다고 생각을 할 테니까요. 그 다음에 어떤 권위를 빌려서도 권위가 있는 말에는 또 설득이 되죠. 그래서 지하철을 이용하라 이런 걸 이제 설득을 하려면 그게 이제 지하철 광고일 수도 있는데, 뭐 외신의 우리나라 지하철이 뭐 이렇게 안전하고 이런 뭐가 기사가 낮고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던가, 아니면 지하철 사고가 적다는 어떤 걸 통계를 제시한다던가, 지하철이 운임도 싸고 안전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이렇게 이익이 있지 않다던가, 아니면 명분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지하철이 환경을 덜 오염시키고 이런 면에서 당신이 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은 이 환경 보호에도 앞장서는 것이다 라는 이런 명분을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다양한 이런 설득 방법들이 있죠. 이런 설명과 설득을 좀 알 때 이런 발표, 연설 이런 게 이제 더 풍부해진다는 것이고요.